자기계발 능력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계발은 자아인식, 자기관리, 경력개발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자아인식이란 뭘까? 직업인의 자아인식이란 직업생활과 관련해서 자신의 가치, 신념, 흥미, 적성, 성격 등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자아인식입니다. 자아인식은 자기계발의 첫 단계가 되고 자신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지 적절한 자기계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으로는 내가 아는 나,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알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표준화된 어떤 검사 척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자기관리란 자신을 이해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및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과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일정을 수립하고 조정해서 자기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반성하여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력개발은 뭐냐? 경력은 일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과 관련된 그런 경험이 드는데 경력개발은 개인의 경력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직업인은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조직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경력을 개발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 개발은 그래서 자신과 그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인식하고 경력 관련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 경력 계획과 경력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경력 관리로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아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나의 업무 수행에서 장단점이 뭘까? 나의 직업 흥미는 뭘까? 나의 적성은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자아인식을 위한 방법이 되겠죠. 자기관리를 위해서는 나의 업무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기관리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내가 설계하는 나의 경력은 무엇일까? 나는 언제쯤 승진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될까? 경력개발과 관련된 최근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경력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본인 자신의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방해가 되는 요소는 바로 내재적인 요소와 의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내재적 요인으로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성질이 되겠죠. 바로 첫 번째는 게으름, 또 소극적인 태도, 또 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잘 몰라서라든 같은 자기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내재적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제적 요소로서는 금전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그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 환경을 통해서 끝나는 시간이나 자유롭지 못한 그런 환경 때문에 못하는 그런 여건 등의 의제적인 요인이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몸값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 세 가지 사례를 보고 어째서 자기개발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자기개발은 몸값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몸값을 높이기 위한 자기 개발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단연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대신에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 오래고, 그래서 이직이 자유로워지면서 많은 직장인이 퇴근 후 학원과 학교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개발의 일환이죠. 직장인 지식 포털 사이트인 비즈몬이 최근 남녀 직장인 9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명 중 15명가량이 하루에 2-3시간 정도 자기개발을 위해 힘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전문 사이트 IT자피아 조사에서도 약 20%가 하루에 2시간을 투자한다고 답했습니다. 8%는 3시간 이상을 쏟아붓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자기개발에 몰두하는 이유, 이것은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죠. 낮은 연봉,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높은 보수, 또 안정적인 직업 환경, 또 전문가라는 명예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 자기개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중도 포기하고 맙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많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잡코리아 컨설팅 사업본부장인 황성길 씨는 절실함이 없이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도전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 본부장은 자기개발 성패는 결국 얼마나 절실한지에 따라 갈린다며, 목표를 성취하지 않는다는 절실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필요하다. 자기개발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쪽 같은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많은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황 본부장은 내가 뭘 위해 자기개발에 몰두하는지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또 목표 없이 남들 하는 대로 하다 보면 성공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 중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자기개발을 중요한 사례, 첫 번째 사례 보면 김경도라는 사람, 뚜렷한 비전을 세워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국제 자격증 취득, 대학원 다니면서 실력을 다졌다. 현대증권 부동산금융부에서 투자 전문가, IB 인베스트먼트 뱅킹 투자자 IB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도 씨는 부동산 금융 전문가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세웠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학교 선배가 구조조정 여파로 힘들어하는 것을 목격한 김 씨는 평생 직업으로 뭘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부동산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기로 결심하고 신라저축은행에 입사했습니다. 자산 규모 9천억 원 정도로 저축은행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지만 자기 꿈을 이뤄갈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과감히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담보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부동산 금융 업무를 하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업무 경력을 인정받은 김 씨는 2005년 업계 1위 규모인 경기저축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김 씨는 국내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국제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직업생활에 자격시험을 병행해서 이듬해 2006년 부동산 관련 국제 자격인 부동산 투자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부동산 금융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전공은 자기 꿈에 맞춰 부동산 금융 투자로 정했습니다. 또 7월에는 국내 최대 증권사 중 하나인 현대증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즘 비즈니스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어학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최근 국외 부동산 투자가 늘고 국내 부동산 시장도 개방되면서 전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씨가 이처럼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는 까닭 오로지 하나죠. 국내 최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부동산 금융 분야는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국내의 전문가가 부족한 편에 속한다. 그래서 전문가로 나 자신을 가꾸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단 뚜렷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김태평 씨인데 이 사람은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평 씨는 SK텔레콤 매니저인데 독특한 인생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46기로 92년 임관해서 5년간 해병대 장교로 복무한 군인 출신입니다. 그대로 머물렀다면 지금쯤 아마 영광급 장교가 돼 있을, 또 잘하면 별을 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는 가족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97년 과감히 군을 떠났습니다. 전역 한 달 뒤 중국 베이징으로 1년간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10년 뒤면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근데 갑자기 위안위기가 닥쳤죠. 결국 작은 무역업체에 취직해 일본의 농산물 가공품을 파는 일을 1년 넘게 했습니다. 이건 역시 성에 차지 않았죠. 29살이 된 99년 또 한 번 박차고 나와 새로운 도전을 감행합니다. 미국 공인회계사 AICPA 시험이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몰렸기 때문에 한 번만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근데 생계를 위해 곧바로 서울 종로에 있는 한 학원에서 AICPA 강사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친 김에 전사적 자원관리 ERP 관련 프로그래머 자격증도 따게 되죠. 2001년 SK텔레콤의 대리급으로 취업하며 대기업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SK텔레콤을 택한 것은 회계와 정보기술, 즉 IT 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고, 입사 후 6년간 주로 경영 감사팀에서 일했고 1년 정도 식스시그마 태스크포스 파견도 겪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주 3회 실시되는 사내 중국어 강의는 빼놓지 않고 들었죠. 이 김매진은 이제 중국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 사내에서 글로벌 경영전문대학원 유학생, MBA 유학생으로 선발돼 베이징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확실히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사례 세 번째, 롤모델, 역할 모델을 만들어보자. 반도체 설계 기업 코알로직 홍보팀에 근무하는 이혜진 씨, 조안 리를 역할 모델로 세웠습니다. 조안 리는 홍보 전문 업체인 스타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로 서강대, 한양대 교수를 거쳐 여성신문 이사장 등을 지내는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홍보 전문가입니다. 이 씨는 요즘 일본어 삼매경에 푹 빠져 있는데 일본어 회화 테이프를 들으며 출근하고 남들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해서 동영상 강의를 봅니다. 퇴근 후에도 일본의 연속인데 밤 9시부터 10시까지 일본 인기 드라마를 보며 받아쓰기 연습을 하고 일본어 책을 읽다 잠이 듭니다. 홍보일에 매진하는 그가 도대체 일본에 골몰하는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서 이 씨는 국내에서는 국제 홍보 전문가라는 분야가 생소하지만 언젠가는 이 분야가 각광받을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교류가 늘어날수록 글로벌 기업 간 인수합병이 많아질수록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은 그만큼 커지게 되죠. 특히 아시아가 그래요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이어서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 펼치는 국제 홍보 전문가 조안 리가 제 우상입니다 하면서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완성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이상 세 가지의 자기개발의 중요성에 관한 몸값을 올리기 위한 노력 사례를 봤습니다. 그러면 자기개발 계획 수립과 자기개발 전략, 성공하려면 어떻게 자기개발을 계획해야 될까?
사례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한 의류회사의 판매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S부장은 이 회사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부장으로 승진한 유명 인사입니다. 그 일하는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부장으로 승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S부장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이 있어서도 자신이 쌓아야 할 직무지식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장단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S부장은 인간관계가 좋기로 한 의류회사의 판매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S부장은 이 회사에서 가장 젊은 나이의 부장으로 승진한 유명인사인데, 그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를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잘 알고 있지만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앞선 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회사에 제일 먼저 출근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며 아침형 인간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어디서든 메모하는 습관을 지녀서 자신의 지식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매사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자기계발 설계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청사진이 필요하죠.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기개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첫째,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는 겁니다.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애의 전환기, 결혼, 취직, 이직 등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나 보통 장기 목표는 5에서 20년주를 설계하며 단기 목표는 1에서 3년 정도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장기 목표는 자신의 욕구, 가치, 흥미, 적성 및 기대를 고려하여 수립하여 직장에서 일과 관련하여 직무의 특성, 타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목표는 장기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 단계가 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직무 관련 경험, 개발해야 될 능력 혹은 자격증, 쌓아야 할 인간관계, 이것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부하 직원, 상사, 고객 등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면 여러 가지로 실행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자기개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직무를 고려해야 되겠죠. 직업인이라면 현재 직무와 관계된 일을 계속하든 전혀 새로운 일을 탐색하여 수행하든 현재의 직무 상관과 이에 대한 만족도가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직무를 담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이에 대한 자신의 수준 개발해야 할 능력, 관련된 적성 등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애매모호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중간에 적당히 하게 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해서 노력이 낭비됩니다. 이래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자기개발 방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면 집중적이고 효율성 있게 노력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진행 과정도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기라는 추상적인 방법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매일 영어 공부하기처럼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장기 목표는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장기 목표는 장기 목표대로 별도로 설정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브랜드화한다.
나를 브랜드화하는 방법은 단순히 자신을 알리는 것을 넘어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하며 알리는 것, 바로 Public Relations, PR이라고 하죠. 자신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신을 알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소셜 네트워크와 인적 네트워크 활용, 경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개발 계획 수립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자신의 흥미, 장점, 가치, 라이프 스타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자기 정보의 부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 작업 정보의 부족이 있는데 회사 내의 경력 기회 및 직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외부 작업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다른 직업이나 회사 밖의 기회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 경우가 자기개발 계획이 수립이 어려워지겠죠. 네 번째로 의사결정 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에도 자기개발 계획 수립이 어려운데 자기개발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자신감이 부족한 그런 경우입니다. 겁이 나기도 하겠죠. 일상생활에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일상생활에 개인의 자기개발 목표와 일상생활, 예를 들어 가정, 이런 가족 간 이런 갈등이 있어서 이 일상생활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자기개발 계획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변 상황의 제약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재정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로, 또 나이 문제로, 또 시간 문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의 제약, 또 본인 자신의 제약, 가족들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개발 계획 수립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기개발과 관련돼서 필요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출처를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자료가 굉장히 오래된 자료이지만 계속 이게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개발 지원 정보, 그래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정책을 검색해 보면 이 자기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근로자의 평생학습 및 기업의 다양한 직업 능력 개방 활동을 촉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 자기개발 지원 정보에 대한 사업 목적이에요. 지원 대상은 15조 규정에 의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내용을 보면 학습 조직화의 구축 컨설팅을 해줘요. 학습을 어떻게 조직할 건지. 인력 개발 전담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조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학습 공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를 도입해주고 있고 OJT, On the Job Training, 실무 적응 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했습니다. OT 프로그램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학습 휴가제를 도입해주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수 학습 활동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사후 관리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원 또 실행 지원,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후 지원까지 해주는 것이 바로 자기개발 지원 정보 교육입니다. 자기개발 지원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핵심 직무 향상 과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의 사업 목적은 중소기업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핵심 훈련 과정을 선정해서 훈련 기회와 정보 교류장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이게 바로 사업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업체는 근로자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관은 훈련 담당자 인건비와 홍보비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목적은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학자금 지원 규정에 의거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며 자율적 평생 직업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모하는 데 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2년 이상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부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정규 학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 또 학정은행제의 계절학기 수강, 또 석박사 과정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2학기에 등록한 사람,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2학기에 등록한 사람.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 학기 수업료 및 기성유비를 제공해 주는 것. 자, 그러니까 본인이 방향을 찾고자만 한다고 한다면 이처럼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지무 양상 과정이나 학자금을 지원받고 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부분에서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획득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기 개발 능력에 있어서 그 하위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인식 능력에 대해서 우리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